지난번에 만든 간단한 공 낙하 게임을 좀 더 개선을 해서 공이 지그재그로 떨어지는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유니티 헙을 실행을 합니다. 유니티 헙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프로젝트가 보이고요. 파란색 버튼인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지그재그로 떨어지는 공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조건은 3D이기 때문에 3D를 선택을 하고요. 혹시 이 3D가 잘 보이지 않으면 모든 템플릿을 눌러서 3D 코어를 눌러주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다음번에 상기하기 편하도록 이 게임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이름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그, 제그, 볼, 게임 버전 1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한 이름으로 유니티가 관리하는 폴더에 프로젝트 파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은 유니티 에디터에서 프로젝트 창에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이 하는 역할은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파일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일이 프로젝트 창에 보이게 되고요. 이 프로젝트 창에 폴더도 보이는데 보이는 폴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폴더는 자산 폴더인 에셋 폴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자산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산과 부동산을 자산이라고 하는데 내 재산의 값어치를 나타내 주는 게 자산의 양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산 폴더 떴으니까 한번 보면 프로젝트 창이 여기에 있고 자산 폴더가 여기 있잖아요. 요 자산은 게임의 자산이기 때문에 게임을 만들어 줄 때 필요한 중요한 파일들을 에셋 폴더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만들어진 프로젝트 상에서 그러니까 지그재그 볼 게임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러니까 공이 떨어지다가 그냥 떨어지지 않고 지그재그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공간상에 장애물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 큐브를 만들고 좀 길쭉한 큐브 만든 다음에 이 큐브가 3차원 공간상에서 회전을 하도록 하고 그 회전된 결과를 경사로로 만들어서 경사로를 따라서 물체가 흘러내리도록 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량화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표현하기는 꽤 어렵죠. 이걸 느껴볼 수 있었던 게 고등학교 때 통합과학을 배우면서 역학을 계산을 하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익숙한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도와주는 도구가 수학과 물리학이라는 도구인데요. 게임 엔진에도 이 수학과 물리학을 고려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오브젝트가 현실 세계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물리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자, 물리 엔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 게임이니까 공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하이어라키에 가서 3D 오브젝트에 스피어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익숙해졌으니까 하이어라키에 플러스를 누르지 않더라도 하이어라키 창에서 오른쪽을 클릭하면 3D 오브젝트가 뜹니다. 3D 오브젝트가 떠서 여기에 스피어를 눌러줘도 됩니다. 이제 9가 아니고 공게임이니까 이름을 볼이라고 바꿀게요. 자, 우리가 만들어준 요 공을 이름을 바꿔서 볼이라고 했고요. 오른쪽을 클릭하면 리네임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리네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탐색기처럼 2번 클릭을 해도 좀 속도를 약간 시간을 약간 띄우면서 2번 클릭하면 볼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볼의 크기를
한 3 정도로 스케일을 키울까요? 이 볼의 기준 지름은 1 유닛입니다. 1 유닛. 큐브의 가로 세로 높이도 기준 크기, 기준 길이가 1 유닛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 0, 9의 기본 반지름도 1 유닛이 됩니다. 근데 이걸 키우려고 하면 스케일을 곱해줘야 되니까 요 볼에서 스케일 XYZ를 다 동일하게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공 모양이 되는 거고, 한쪽만 키워주면 럭비공처럼 타원체가 됩니다. 그건 여러분 선택하기 나름인데, 여기서는 공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XYZ를 전부 다 동일하게 키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공에다가 물리 현상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피직스 엔진을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니까, 피직스 엔진을 적용하는 방법은 add components에 가서 피직스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물리 현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 중력을 가해 줄 때는 rigid body 기능을 선택을 합니다. rigid body 기능을 선택을 하면 이 물체는 강체가 돼서, 강력한, 강한, 딱딱한 물체가 돼서 중력의 작용을 받고 물체를 만나면 서로 충돌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저장을 하고 플레이 버튼 눌러 볼까요? 그럼 우리 예상하는 것처럼 공이 똑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리지드 바디 적용을 했는데 이 리지드 바디의 중력이라든가 이런 탄성 현상, 충돌 현상 같은 거를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면 이 리지드 바디 쪽에 is kinematic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kinematic은 좀 어려운 말인데 운동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통합과학 시간에 맨 처음에 배웠던 속도, 가속도 같은 게 운동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문 분야를 운동역학이라고 하고, 운동역학을 할 거냐라는 거,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물체는 사용자가 지정을 하는 운동 특성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s kinematic을 체크를 하고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 물체는 아무런 변화도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의 운동적 특성을 사용자가 제어하도록 체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력이 필요하니까 is kinematic 쪽을 체크된 거를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니티 에디터 공부를 할 때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게 한글화가 되어져 있지 않고 영어로 되어져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거는 유니티 에디터는 한글화 하지 말고 영어로 쓰는 게 좋습니다. 굳이 힘들다고 하면 한글화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 게임 개발할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개발을 해야 되고 동료랑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동료가 나랑 같이 책상을 붙이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면 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에디터를 쓰든 관계는 없지만, 우리 동료라고 하는 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의 동료도 있잖아요. 우리가 게임 개발할 때 어려운 점을 느끼면 항상 검색을 하는데, 유니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한글로 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초적인 수준을 넘어가면 한글 자료는 거의 없고 거의 다 영어 자료이기 때문에 영어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니티에 있는 다양한 용어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글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 한글화가 이 한국 사람이 다 공통으로 쓰지를 않거든요. 영어로 된 에디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글화된 내용을 그렇게 아주 요긴하게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메뉴라든지 오브젝트나 기능이 어떤 건지를 알고자 할 때는
한글화 되어 있는 게 약간의 힌트를 줄 수 있으니까 유용하긴 하지만 여러 사람과 작업을 하고 인터넷에 정보를 얻고 할 때는 영어가 표준이기 때문에 표준이 되는 영어를 익히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우리가 현재는 유니티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배치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유니티로 C#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한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코멘트에는 한글을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직은 영어가 힘들어서 한글을 굳이 써야 되겠다고 하면 에디 쪽에 들어가서 Preferences 가면 General이 있고요. 그 밑에 Languages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어, 지난번에 설치할 때 한국어 패키지 깔았으니까 한국어를 깔게 되면 유니티가 한글로 변하긴 합니다. 이게 편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과 정보 교류를 하고 C# 프로그래밍 할 때는 한글로 되어 있는 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에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유니티 에디터 쓰기를 추천을 합니다. 한글하고 영어하고 딱 일치되지도 않아요. 여긴 환경 설정인데 아까는 선호도라고 하는 preferences 였죠. 이게 살짝 다릅니다. 자, 공을 우리가 이 씬에 한가운데 이제 넣고 공이 이제 떨어져야 되니까 공을 하늘 위로 올려야 됩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이제 위쪽 방향인데 요 위쪽 방향은 Y축이라고 했습니다. Y축. Y축이기 때문에 Y축으로 무브를 하는데 이 툴박스에서 무브 툴을 클릭을 하고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냥 올리면 너무 정밀하게 올리기 때문에 스냅 모드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냅 모드 올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냅 모드로 올리라고 했죠. 그러면 딱딱딱딱. 그러니까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시점을 잡아내는 거니까 딱딱딱딱 연속된 동작이 아니고 이산적인 동작으로 올라가서 오브젝트를 정렬할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스냅 모드를 조정하고 싶으면 씬뷰 위에 보면 스냅 인크리먼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하늘 위로 한번 띄워봤습니다. 컨트롤 키 이용해서 하늘 위로 한번 띄워봤고 메인 카메라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도 한번 봅니다. 메인 카메라에서 보는데 하늘 위로 뜬 공이 그러니까 게임 뷰에서 봐도 되는데 하늘 위로 뜬 공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좀 움직일 필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브 툴에서 이번에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살짝 뒤로 가면 카메라가 뒤로 가면 공이 조금 더 전체 화면에서 잘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공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떨어지는 공을 받기 위한 지면도 필요하죠. 그래서 3D 오브젝트에서 플레인을 그려줍니다. 자, 플레인 그려주고 요 플레인은 기본 길이가 10유닛이기 때문에 한 4 정도씩 키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4 정도. X축, Y축 방향으로 4 정도 널찍하게 이제 키워줍니다. 화면에서는 평면이 보이게 되고요. 요 카메라를 좀 더 잘 보고 싶으면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좀 더 이제 뒤로 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용해 가지고 화면에 회전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줘도 됩니다. 자, 컨트롤 키 눌렀기 때문에 움직이는 각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5도 각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이는 각도를 조금 더 촘촘하게 바꾸고 싶으면
increment snapping에서 얘를 한 5 정도로 바꾸면, 자, 이번에는 카메라 움직이는 게 5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각도로 이제 볼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중력을 작용할 때 우리가 볼링공하고 깃털하고 비교를 하면 똑같은 무게를 하더라도 떨어질 때 볼링공보다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죠. 요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견인력이라고 부르는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견인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견인력을 나타내 주는 게, 자, 리지드 바디 쪽에서 드래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매스는 질량인데 드래그는 견인력을 표현하는 계수라고 해서 견인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물체 특성을 모델링을 하는데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잡기 위해서 리지드 바디 특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체인데 강체를 영어로 하면 rigid body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니까 body는 딱딱한입니다. 딱딱한 물체입니다. 그걸 강체, 그러니까 강한 물체라고 해서 강체라고 하고요. 강체 특성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질량, 얼마나 무겁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체가 떨어질 때 공기저항을 받기 때문에 견인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주는 견인계수, 자, 영어로는 드래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견인계수가 한글이지만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드래그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물체 운동을 한번 보면, 물체 운동은 어떤 게 지배합니까? 힘이 지배하죠. F equal ma라고 하는 힘이 지배합니다. 얘는 힘이고 얘는 질량이고, 자, 여기는 가속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질량이, 자, 여기에 있는 질량이, 자,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자, 여기에 있는 요 질량이 힘을 구성하는 M을 담당을 합니다. 그럼 힘을 받으면 물체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는 당연히 가속도가 설명을 하죠. 가속도 설명하는데 요 가속도를 줄이는 역할이 드래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공식을 한번 써보면 실제 운동 상황은 F equal ma가 아니고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mg가 있고요. 얘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가 되고, 이 중력 가속도를 견인계수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줄여지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주는 힘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견인력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감마 mv라고 쓰는데 얘가 견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R처럼 생겼는데 R이 아니고 얘는 감마입니다. 감마라고 부르고, 쓰는 것도 R은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감마는 거꾸로입니다. 오른쪽에서 내려와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감마인데, 요 감마가 뭔가 하면 얘가 바로 견인계수입니다. 요 감마가 견인계수. 유니트에서 다루는 견인계수가 요 감마가 됩니다. 근데 요걸 다시 한번 보면
물체가 떨어질 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기게 되죠. 가속도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속도가 바뀝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번은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우리가 이 운동 방정식을 계산하지는 않을 겁니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유니티에 있는 피직스, 리지드 바디의 매스와 드래그를 그냥 선택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줍니다. 물리 엔진이 얼마나 유용하고 고마운 기능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 뭔지는 알아야지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견인력도 있고 중력도 있으니까 복잡해집니다. 자, 낙하할 때는 어려워지는 게 중력도 있고 견인력도 있어요. 자, 이런 게 작용하게 되면 내가 눈으로 관찰될 때는 속도가 변화합니다. 속도가 변화하는데 견인력이 생기면 항상 느려집니다. 견인력이 있으면 느려져요. 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놓고 본다면, 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MA니까, 요 MA이기 때문에 중력 작용하고 견인력 작용하면 가속도가 이제 바뀝니다. 얼마나 바뀌는지 봐야 되는데, 가속도의 정의를 봐야 돼요. 가속도의 정의.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 변화를 시간 변화로 나눈 거죠. 자, 시간이 흘렀을 때 속도가 얼마나 바뀌는가 하는 게 가속도인데, 그 유니티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풀지는 않기 때문에 미분을 그냥 통상적인 쉬운 기울기, 나눗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는 V2, 처음 속도는 V1이라고 하면 요걸 델타 T로 나누어 줍니다. 요 델타 T는 게임의 시간입니다. 게임의 최소 시간. 자, 게임이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그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최소 시간을 델타 T라고 정해 놓는데, 이 델타 T는 컴퓨터마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내장된 값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 델타 T를 정해 주게 되는데요. 자, 요걸, 자,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여기다가 바꿔 넣습니다. 그러면 질량은 상세가 되기 때문에 견인력 계산할 때는, 견인 계수를 고려할 때는 질량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자, V2 빼기 V1의 델타 T 한 개, G 빼기 감마 V,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델타 T가 분모에 있어서 불편하니까 V2 빼기 V1은 이런 식으로 델타 T를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럼 G 델타 T 마이너스 감마 V 델타 T. 근데 여기 V는 현재 시작된 시점의 속도니까 여기를 V1이라고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자, 유니티가 속도를 업데이트할 때 V2가 중요하거든요. 얘가 계산한 속도입니다. 나중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중에 우리 속도 얼마로 계산할지를 나타내주는 속도인데, 요 VT는 G의 델타 T라는 게 있고, 플러스 V1 빼기 감마 V1 델타 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G 델타 T는 중력 때문에 생긴 속도 증가분입니다. 중력 때문에 생긴 속도 증가분.
그 다음에 감마 V1 델타 T라고 하는 양은 견인력 때문에 생긴 속도 감소분이 됩니다. 속도가 요만큼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을 때는 드래그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드래그. 그러니까 드래그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어떤 속도?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드래그를 결정짓는, 견인 계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계산할 때 이 V1은 시작 속도입니다. 얘는 시작 속도. 자, 유니티가 프레임을 업데이트할 때 그 속도 성분이 필요한데 얼마만큼 공을 밑으로 내릴 건지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속도가 0이죠. 자유낙하를 하니까 0이었다가 점점 이제 커지는데 속도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V2 값입니다. V2 값. 또 V2 값 계산할 때는 중력에다가 델타 T 곱해서 속도 증가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드래그에다가 속도를 또 곱하고 델타 T 곱해서 속도가 견인력 때문에 감소하는 비율을 만들어냅니다. 자, 요걸 이제 기본으로 삼아서 실제 견인 특성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드래그를 한 10 정도 해볼까요? 10 정도 해서 플레이 한번 눌러 봅니다. 그러면 공이 정말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현실감 있게 보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게임 개발자로서 느낌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드래그를 이제 입력을 할 때 그냥 아주 정확하게 입력한다. 이 물체의 특성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감 있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은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한 이 정도 해가지고 특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공이 좀 바람의 영향 받아서 떨어지는 효과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재활용할 거이기 때문에 얘를 SS로 갖고 와서 프리팹으로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자, 이 공을 계속적으로 재활용을 할 겁니다.